이제 저희가 철도 분야의 벤틀리 솔루션을 활용해서 철도 계획에서부터 운영까지 적용하는 디지털, 요즘엔 모든 것들이 이제 디지털화 해가지고 하니까 디지털화 해가지고 적용한 업무 사례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더 나은 어떤 업무에 적용하는 부분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설명을 하기 전에 갑자기 철도 분야가 저희 나라에서 굉장히 핫한 이슈로 막 이렇게 부각되고 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갑자기 남북 철도 이렇게 연결이라든가 그 다음에 철도를 저기 어디냐면 유럽이나 러시아 횡단해 가지고 런던까지 철도를 연결을 해 가지고 한다라는 굉장히 많은 뉴스나 기타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도 보면은 남북 철도 협의를 한다고 2시부터 계속적으로 협의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철도 분야는 당분간 굉장히 많은 업무나 그 다음에 또 일거리나 기타 이런 것들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 인프라 시설을 적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벤틀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에 대한 설명을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하단에 보시면은 마이크로 스테이션이라고 CAD 플랫폼이 있습니다. CAD 플랫폼 위에 각 산업 분야별로 필요한 응용 프로그램에 특별한 기능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누구나 다 얘기하지만 BIM 설계를 한다 그러는데 BIM 설계도 건축 분야 BIM 설계도 있는 거고 철도나 교량에 대한 BIM 설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해양이나 또는 건물이라든가 캠퍼스 이런 부분에 건축 설계, 이제 BIM 설계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설계를 통해 가지고 업무를 해나가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서로 간의 데이터를 공유하고 그 다음에 정보를 다른 사람한테 배포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통상 CD 환경이라 그래서 Connect Data Environment에 대한 화두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이 프로젝트 와이즈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관계되어져 있는 모든 디지털 데이터라든가 그 다음에 업무 절차에 대한 디지털화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이나 그 다음에 작업하시는 분들이 서로 쉽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들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서로 보거나 하려고 그러면 요즘에는 일반 노트북이나 또 PC 이런 것도 있지만 모바일 디바이스나 기타 이런 것들에 관련되어져 있는 정보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모바일 앱 같은 것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건설을 하게 될 것이고 저희 쪽에도 이제 건설에 관련되어져 있는 건설 관리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통해서 시공이 끝나고 나면은 자산의 성능 관리나 기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모든 인프라 시설물 같은 것들은 이미 계획하에 운영이나 또는 메인터넌스 할 수 있도록 대부분 다 시스템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의 메인터넌스나 운영 계획 되어져 있는 부분에 산업 시설물이나 설비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성능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든가 분석한다든가 그 다음에 설비의 교체라든가 보수에 대한 결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어세이드와이즈라고 하는 솔루션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축되어져 있는 디지털 정보가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굉장히 많은 산업 분야에 현재도 적용하고 있을 거고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적용해 가고 있겠죠.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건설이나 설계, 엔지니어링 분야에 관련되어져 있는 분들이니까 가장 처음에 와닿는 부분들이 디지털 건설이죠. 그 다음에 디지털 건설을 통해서 시공을 관리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빅데이터나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설계뿐만 아니라 운영단에 가게 되면은 각종 IoT 정보라든가 그 다음에 빅데이터가 센서나 이런 부분에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설비의 그 안전적인 운전이나 그다음에 상태 파악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현실 모델이나 설계 데이터가 디지털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자율주행의 그 현실 모델링이나 기타 이런 걸 활용하든가, 그다음에 그 보면은 전기 자동차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관계가 없을 것 같지만은 GIS 정보나 지리 정보가 잘 구축되어져 있다 그러면은 어느 위치에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를 놔놓는 것이 사회적으로 훨씬 더 효과적인지 이런 부분들도 분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나 기타 이런 부분들을 디지털화하고 그다음에 모바일화 되어져 있는 기술들하고 접목해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데 뭔가 좀 더 효용 가치가 높은 정보로서 어떤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 중에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진행한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소간에 국내 사정하고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다른 회사들이나 다른 나라에서 철도 분야에 관련해서 저희 회사 솔루션을 적용한 사례들을 참조해서 뭔가 새로운 계획이나 또는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설명드리려고 하는 자료는 그 말레이시아의 그 MTR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MTR 프로젝트는 총 그 39개의 역사하고 그 다음에 135km의 지하 구간을 그 철도 구간을 개설을 해가지고 약 한 200만 명 정도가 이용하는 그 철도 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MTR은 벤틀리하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사하고 전략적인 그 제휴를 맺고 어떻게 보면 그 아시아에서 최초로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 안에 어떻게 보면 그 데이터 관리라든가 자산 성능 관리나 설계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CD 환경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축되어져 있는 CD 환경을 통해 가지고 설계나 건설이나 그다음에 뭐 저희가 이제 BIM 같은 걸 얘기를 할 때 레벨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BIM 레벨 2까지 적용해 갖고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목적은 말레이시아 정부도 2020년까지 BIM 레벨 2를 적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했는데 어찌하다 보니까 조금 더 먼저 이 부분을 적용해서 운영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진행한 것은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관련되어져 있는 정보나 기타 이런 것들을 그 사업에 관련되는 관계자들이 서로 뭐 접근하고 그다음에 그 변경이나 기타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두 번째는 전부 다 BIM 설계를 하다 보니까 3차원 모델이나 기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가상 설계 검토라든가 그다음에 가상으로 건설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든가 하는 부분들을 적용을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 가지고 실제 프로젝트의 업무 효율을 뭐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35% 정도까지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업무에 관련되어져 있는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디지털 업무 절차를 적용해서 해서 그렇게 이제 했다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인도의 그 마하 메트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도도 보면은 인도에 있는 그 인프라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 20개 정도의 새로운 지하철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트로 시스템에서 개발한 초기 라인에 한 15개 회사하고 그 다음에 22개의 시공사하고 설계사가 참여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30여 개의 각 분야별 협력회사들이 일을 했는데 그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열쇠는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프로젝트 협업하고 그다음에 각 프로젝트 간에 그 단계별 예산이나 기타 이런 거를 적기에 어떻게 보면은 시공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공기하고 예산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하 메트로의 전무이사가 이제 벤틀리 솔루션을 쓰고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한 얘기가
그 2D에서 뭐 3D로 BIM 설계를 전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업무 절차까지 그 뭐 설계 통합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함으로써 자기네들이 그 어떻게 보면 철도의 생애주기 관리까지 뭐 성공적으로 구현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두바이에 있는 RTA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바이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지하철 운행과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들을 뭐 적용을 하려고 해봤는데 그와 관련되어져 있는 정보가 사실은 전혀 준비되어져 있지 않아 가지고 두바이 그 RTA에서 BIM 레벨 2까지 구현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한 4년간의 로드맵을 갖고 BIM 레벨 2에 접근하는 전략이나 이런 걸 수립했다고 합니다. 두바이 지하철은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긴 그 무인 지하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무인 지하철에서 국제공항하고 그다음에 엑스포 2020까지 뭔가 그 BIM을 시범적으로 구축하는 프로젝트에 적용을 했는데 여기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설계 툴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 커넥티드 데이터 인바이러먼트 그래갖고 관계되는 관력사들 간의 업무 협업이나 그다음에 거기에 그 정보 교류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는 부분에 뭔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를 통해 가지고 전체 비용의 한 12% 정도를 절감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나중에 지금부터 이제 한 3년 정도 O&M이나 그다음에 운영 관리 쪽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3년이 지나고 나면은 유지 보수 비용을 한 10%에서 15% 정도까지 절감할 거라고 합니다. 마지막이 아니고 아직 하나 더 남았네요. 이제 중국 그 운난 지방에 개발한 그 철도입니다. 전체 구간은 한 330k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그 구간은 달리에서 루이까지 있는 철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철도의 가장 큰 그 내용은 세계에서 가장 긴 장대교량이라고 합니다. 총 길이가 한 34.2km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그 4라인의 교량이고, 그 다음에 터널이 있는데, 터널이 또 몇 메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시아에서 가장 긴 터널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관계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철도 사업국이 있고, 그 다음에 철도 사업국 안에 터널도 사업국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관련되어져 있는 각 그 분야별 엔지니어링 분야나 기타 이런 쪽에 있는 회사들이 참여해서 하는데 여기에도 보면은 설계나 그 다음에 데이터 관리라든가 업무 협업 같은 것들을 그 BIM 체계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적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 가지고 원래 이거 진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영어를 한글로 번역해 갖고 되어져 있는 것들을 봤는데 설계 업무 효율을 거의 1000배 정도 향상시켰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실제 설계 시간을 한 1000시간 정도 단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업무 관계사들 간의 그 업무 절차를 그 디지털화 해가지고 실제 프로젝트 기간을 예정한 기간보다 한 100일 정도 앞당겨서 준공을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보시는 거는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청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LA까지 시속 한 200마일 정도의 속도로 그 3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뭐 고속철도 시스템을 뭐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노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철도나 또는 산업 인프라 시설을 이렇게 진행하기 위해서 가장 처음에 진행하는 일들이 뭐 타당성 검토라든가 그다음에 환경 평가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은 이제 제이콥스가 한 30억 달러 정도의 그 업무 영향 평가하고 그다음에 계획 설계를 하기 위해서 수주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용하는 거는 앞에 말씀드린 그 사진을 찍어서 3차원 현실 모델을 만드는 것들을 수행을 해가지고 업무 기간이나 그다음에 업무 퀄리티를 굉장히 높였다는 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그 무인 항공기의 사진 촬영기를 이제 붙여가지고 캘리포니아 전철이 들어서는 노선을 전체적으로 3차원 형상을 다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현되어져 있는 걸 가지고 환경 영향 평가도 하고 노선 계획도 하면서 실제 일반적으로 그냥 그 전에 업무 작업대로 하면은 전체 그 프로젝트 기간이 한 18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현실 모델링 기법이나 기타 이런 걸 사용을 해서 실제 전체 소요되는 프로젝트 기간을 8주 만에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공사 비용의 그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 기간을 한 78% 정도 단축하고 그다음에 그 관련되는 데이터 그 구축하는 비용이나 이런 거를 한 87% 정도까지 절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제 상세 설계하는 데 적용해서 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용자 케이스에 그 보통 얘기를 하는 영국의 그 크로스레일에 대한 BIM 설계라든가 그다음에 철도 생애주기 관리에 대한 뭐 모범 사례라고 하지만은 그쪽에서 어떤 부분을 고려를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로스레일 프로젝트도 뭐 일반적인 공적 자금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 프로젝트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처음에 생각한 거는 예산 낭비를 줄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위험에 프로젝트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설계 변경이라든가 또는 부득이하게 변경이 발생하면은 변경된 결과가 프로젝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그거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복잡한 교차료나 이런 부분에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그 뭐 적기에 예산도 투입돼야 되고 그 다음에 준공 기한 안에 그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살거나 기타 어떻게 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산업시설물이나 이런 것 들었을 때 가장 큰 것이 국제 법률이라든가 국가에서 정한 규정이나 법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법규에 충족하도록 품질이나 그다음에 뭐 환경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뭔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에비던스나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정부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철도가 다 건설되고 난 다음에 건설되어져 있는 그 철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해서 투자한 비용을 어떻게 하면은 가장 적절한 그 시점에 내가 회수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건설되어져 있는 시설물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안전하고, 그 다음에 거의 그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느냐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크로스레일은 프로젝트 초기부터 설계나 이런 부분들을 BIM으로 설계를 하고 설계되어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업무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파스 119이나 그런 거에 따른 디지털 프로세스, 그 업무 절차나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영국에서 뭐 BIM이나 기타 이런 거 얘기할 때 저희들이 뭐 BSI 119이나 이것처럼 업무를 하기 위한 각종의 단계마다 어떤 절차를 거치고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상세한 과정들을 다 만듭니다. 이런 과정들을 다 정해서 수행함으로써 건설 과정이나 또는 그 설계 과정에 어떻게 보면 사전에 그 어떻게 보면 위험에 대한 평가라든가 비용이나 안전성 문제들을 검토를 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이나 큰 뭐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큰 거는 이거는 이제 실제 저희 나라도 어찌 보면 점점 중요한 문제가 되겠지만은 런던시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런던시에서 강력하게 크로스레일에 요구한 것은 뭐냐면 실제 그 공사를 하거나 설계를 해가지고 인프라 시설을 세울 때 현재 주어져 있는 그 주변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뭔가 개발을 해봐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모든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단계별로 그다음에 디지털화하고 단계별로 업무 결정해 나가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관리하고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그 주변의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디지털 콘텐츠로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되는 설계에 관련되는 모든 아이템들을 디지털 컴포넌트화 해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디지털 워크플로우입니다. 그래서 뭐 건설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운영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설계나 또는 이런 데서 건설에서 발생되어져 있는 데이터 간에 서로 어떤 정보는 어떤 식으로 교환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보에 대한 보안이나 기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 규준이나 기타 이런 것들을 충실히 적용해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든 사례들은 저희 회사가 1년에 매년 그 10월 달에 사용자 컨퍼런스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는 런던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발표드린 내용들은 싱가포르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사용자들이 전부 다 나와서 본인의 회사의 사례들에 대해서 앞에 쭉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0월 달에 10월 16일에서 18일까지 그 런던에서 진행합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좀 더 지인일보 되어져 있는 또는 뭔가 다른 전략이나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크로스레이에서 적용한 그 솔루션하고 그 다음에 방법들입니다. 앞에는 보면은 실질적으로 제 상단에 있는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엔지니어링 업무라든가 건설 업무를 할 때 실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디지털화하고 디지털화 되어져 있는 걸 가지고 상세 설계도 하고 그다음에 시공도 하고 그다음에 법규 준수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하고 그 되어져 있는 걸 가지고 자산 성능 관리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그런 과정 중에 벤틀리에 있는 그 사용되어져 있는 소프트웨어 제품군들을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뒷시간에 제가 설명이 끝나고 나면은 저희 직원이나 또는 저희 협력사나 파트너사에서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와 관련되어져 있는 상세한 설명들을 하게 될 겁니다. 보통은 이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현실에 대한 전체적인 사실적인 정보나 기타 이런 것들을 취합을 하고 취합되어져 있는 것 같고 뭐 철도 분야에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철도는 또 역사나 기타 이런 것도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에 대한 상세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라메트리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서 뭐 유틸리티나 기타 이런 업무들을 하게 될 거고 다 되고 나면은 각 분야별로 작성되어져 있는 정보들을 이용해서 설계 리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계 리뷰 되어져 있는 걸 가지고 시공이라든가 그 다음에 프로젝트 완료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진행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은 관련되어져 있는 각종 태그 정보라든가 그 다음에 3D 컴포넌트나 기타 이런 것들을 자산 관리나 기타 이런 기존에 있는 시스템과 연계해 가지고 뭐 예측 정비를 한다든가 기타 이런 부분으로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